방송인 하일 씨, 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법률가 출신의 친근하고 소탈한 이미지로 사랑받은 만큼 소식을 접한 대중의 충격도 큰데요.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경찰이 수사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부터 이야기해보죠. 국내 1호 프로파일러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마약 투약하신 건가요? 네, 하일 씨 체포 직후에 이뤄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도 투약 사실은 인정했다고요? 네, 인정했습니다. 이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다는 건요. 이제 주로 소변 검사인데 이게 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주일 이내.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단기에 했던 것이고요. 네. 거의 현행범에 가까운 수준으로 경찰이 체포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러면 상습적이냐 아니냐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의 초보자도 단독으로 이것을 구입할 수만 있다면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아까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주사기로 자신의 혈관에 필로폰을 투약한다. 이게 호기심의 초범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독범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강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구속영장까지도 경찰이 검찰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수사상의 이유가 클 것 같습니다. 혹시 여죄가 더 나올 가능성 좀 높게 보여집니다. 초범이 실제로 주사기를 가지고 투약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실제로 마약 관련해서 경찰 조사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조사는 2017년도에 한 번, 18년도에 한 번,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관련자들이 진술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일 씨가 출두할 때 여러 가지 뭐 제모라든가 여러 가지 모발을 없애는 방식을 통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 자체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구입했다 아니면 그것이 돈이 오갔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사실은 그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되게 신중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는 사실 생각하면 두 번 빠져나갔으니까 세 번째도 그랬을 수 있다 생각해서 갖고 지금 보셨지만은 체포를 어디서 했냐면은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보통 마약 범죄자들을 왜 주차장이나 아니면 길가에서 체포를 하냐면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뭐 투신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그러니까 1층 공간이 이런 데서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번째 연결해 갖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드리면 바로 그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럼 지금까지 잡고 있는 증거들은 뭔가요? 자택에서 압수했다고 하는 주사기. 예, 주사기는 사실은 뭐 속칭 막대기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필로폰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평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일회용으로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상습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마 같은 건 한 번 흡입하고 버리게 되면 증거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주사기 자체가 남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상습성이나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구매 대금을 입금하는 과정.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뭐 ATM기 같은데 가보면은 시간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내고 받았다는 시간, 그 받는 사람이 만약에 공범이거나
상선 같은 경우, 공급체의 경우는 정확히 맞아 들어가죠. 네.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가디 검사에서까지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일단 본인도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투약 혐의만 일단 받고 있는 거죠. 유통이라든지 이런 네네. 혐의도 적용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오늘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어제 오후 4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격 체포가 됐고 조사 하루 만에 일부 시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조금 전 밤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 경찰이 지금 검거하게 된 과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할리 씨를 타겟으로 표적 수사한 것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오히려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마약을 살 사람을 모집하는 공급책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남기고 텔레그램으로 유도를 합니다. 1대1 대화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던지기 수법이라는 거죠. 네. 입금이 된 게 확인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위치를 가르쳐주면서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서로 면대면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수사하다 보니 거래한 거래자 중에 할리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도 있었고 체포하게 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물까지 나왔다. 또 이제 이 양성 반응도 나왔다. 네. 본인도 시인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아마 그 공급책은 따로 이제 추적을 하게 된 것 같고 할리 씨는 일단은 구매자로 현재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예. 로버트 할리 씨 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면서도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죠.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마약 투약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필로폰 어디서 죄송합니다. 구입하셨습니까? 언제부터 마약 투약하셨나요? 투약은 혼자 하셨나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어제 김성훈 변호사 저희 나이트 포커스 출연을 네,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마약 수사 관련해서 줄줄이 사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한 명이 체포가 되면 같이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중간에서 권했는지 또 누구한테서 공급받았는지 수사가 계속 확대가 되죠. 기본적으로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상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공급책과 공급을 해준 중간 공급책이 있는 거고 거기에 투약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공급책을 찾고 그 윗선 공급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공급책을 찾게 되면 당연하게도 그것을 투약한 사람들의 최소한 뭐 연함명은 밝힐 네. 수 있는 거죠. 그 선을 보기 때문에 뭐 표현 자체가 좀 속되지만은 줄지사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보통 이런 수사 같은 경우는 뭐 법에는 없습니다만 플리바게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냐면 상선한테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위에 있는 더 상선에 대한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만 찾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마약 투약자와 이 공급자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하일 씨 조사받고 있는 곳이 마약 수사대가 아니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더라고요. 보통 마약 수사는 마약 수사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체계를 보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내에 마약수사대가 있고요. 경기경찰도 경기 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버 수사대가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마약 수사를 특정하게 어떤 타겟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버닝썬 사태 때 전국 경찰에 그 마약 사범 특별 단속령을 내리면서 네. 2월부터 이제 마약 그 사이버상의 공급책들을 두지는 과정에서 어떤 공급책을 찾게 되고 그 공급책에 의해서 하일 씨의 신원이 특정됐다는 네. 것을 이게 반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선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예. 어제 하 씨의 체포 소식에 대중들이 몹시 충격적이다 맞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뭐 네. 이미지라든지 걸어온 이력을 봤을 때 사실 마약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거리가 멀고 이 미국인이지만 거의 토속 한국인, 토종 네. 한국인처럼 그 아주 구수한 부산 사투리를 구사했고요. 네. 그 CF 유행어가 된 한뚝배기 하실래예 네. 이러면서 너무 친근한 이미지였고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 따뜻하고 친숙한 성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변호사입니다. 미국 변호사죠. 네.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말 옳은 것을 지켜야 한다. 교양 프로에 나와서 그런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또 이웃 간의 정의라든가 공동체가 살아가는 윤리, 그러니까 이 예능, 뭐 드라마, 교양,
시사 모두 다 망라하면서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전해온 분입니다. 네. 사실 78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올 때는 종교인으로 선교사로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엔 변호사로 또 이 네.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인으로 최근까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는 너무 친근한 네. 그야말로 이제 한 가족처럼 가까운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마약 사범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안 그래도 지금 황하나에게 최근에 마약을 다시 권했다는 연예인은 누구냐라고 국민들의 지금 신경이 거기에 온통 곤두서 있는데 로버트 할리 마약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깜짝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상 밖의 인물이 지금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약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지금 상당히 좀 암담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요즘에야 사실 이 외국인이면서 방송 활동하시는 분들 많지만 네, 많죠. 저때 당시에는 많지 1호였죠.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방송인이기 이전에 변호사였고 그렇다면 이 마약 사건의 중대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이면 사회 지도층이고 예.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것을 상습적으로 했다. 이건 상습성이 인정이 되고 네. 소위 말하는 일종의 물론 괘씸죄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양하게 흔히 말하는 플러스 요소 네.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분한테는. 앞서 하일 씨가 선교 활동 때문에 처음 한국에 왔다고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이 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종교적인 신념에 있어서도 네네. 사실은 마약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티즌들이 지금 갑론을 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보면 갑자기 몰몬교 이게 네. 실검으로 등장을 해서 무엇인가 했는데 78년에 이 하일 씨가 당시엔 로버트 할리 씨였고 지금은 귀화해서 네. 한국명 하일 씨인 거죠. 로버트 할리로 이제 청년 선교사로 들어와서 지금도 마릴 성도회라고 국내에도 존재하고요. 네. 미국에서는 뭐 교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400만 명의 신도를 이제 거느리고 있는 네. 굉장히 이제 큰 종교 집단인데 이 몰몬교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이제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종교예요. 1830년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메리카의 이 어떤 그 신의 나라가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나름의 국지적인 또 교리를 표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엄격주의를 강조합니다. 이 금주, 금연. 그런데 금주, 금연을 하고 있는데 마약이 마약을. 허용될 리가 없잖아요. 종교적 예. 교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는 굉장히 금기돼 있는데 일반 신도도 아니고 한국과의 인연이 선교사로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사실은 거리에서 예전에는 이 몰몬교 선교사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하얀색 셔츠를 입고 네. 그야말로 단정한 양복에 2명씩 짝을 지어서 네. ROTC처럼 다니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말들을 하고 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할리 씨가 연상은 되는데 마약 사범으로는 연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할리 씨가 왜 이렇게 마약에 빠지게 됐는가 하는 것도 네. 지금 우리나라 많은 대중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동기를 두고도 뭐 각종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 마약 사범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마약에 쉽게 빠지는 뭐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이 있는 것인지 의외로 다양한가요? 그게 아마 7, 8년 전부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뽕을 하는 사람들, 네. 특정한 사람들이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이 계층이 사실 무차별하게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다이어트 약 계통 같은 경우로 퍼져가고 우리가 말하는 우유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예. 소위 말하는 대마 액상, 요즘 뭐 재벌 3세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마약이라고 하는 단일한 어떤 히로뽕이 아니라 마약류라고 하는 향정신성부터 대마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광고에 퍼지고 있는 그러니까 네. 특정한 연령이 존재하지 않고 네. 10대 후반도 사실은 흔히 말하는 화공약품류로 인한 어떤 것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거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네. 마약 청정국이라고 뭐 믿고 있다가 사실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된 거라고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네. 이제 사람들까지 나오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동기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는 이제 아들의 죄를 뒤집어 쓴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이야기까지 있던데 아내분이 직접 반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사설 정보지성으로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은 측근의 이름을 빌려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문제안돼 아들이 마약한 것을 아버지로서 대신 덮어쓴 것이다. 그럼 지금 간이 시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안 네.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확인이 됐고 또 이제 이 굉장히 지인인 미국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과거부터 경찰이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한 거예요. 마크 피터슨 교수라고 하네요. 마크 피터슨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과거부터도 경찰은 예의주시하면서 마약 혐의를 덮어씌우려고 했다가 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직접 반박을 한 거예요. 네. 수사 과정을 공개한 거예요. 아까 로버트 할리라는 인물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뭐 사찰하듯 미행하면서 적발해낸 게 아니라 오히려 판매책을 따라가다 보니까 할리 씨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표적 수사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사이버 수사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어를 집어넣고 온라인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에 마약을 찾고 마약을 공급하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안에 할리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경찰의 해명이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할리 씨의 또 지인이나 측근 입장에서는 어떤 뭐 좀 억울한 주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신뢰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만큼 반듯하신 분이었고 네. 그런데 사실 친구의 입장에서도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수사의 그 어떤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건 경찰의 말이 맞을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할리 씨 제2의 전성기로 불릴 만큼 방송 활동 맞습니다. 활발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뭐 프로그램 제작진들도 비상이겠어요? 지금 모두 비상인 게 예능 프로그램도 있고요. 할리 씨가 이미 녹화를 촬영한 부분은 방송은 내보내긴 내보내야겠는데 전부 제작진의 통편집을 입장은 통편집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뭐 최선을 다해서 편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었던 방송은 다 이제 출연 취소가 되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또 어떤 분은 오늘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나라 법제도를 가볍게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에서 접한 마약을 국내에서도 쉽게 이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할리 씨는요 모습만 외국인이지 한국인으로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합니다. 그렇죠. 한국 네. 문화가 더 익숙하고 오히려 이제 미국은 출생지일 수는 있으나 성장한 곳일 수는 한국에서 오래 있으나 사셨죠.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한국에서 직업적 이제 이 일을 다 영위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지금 이 방송인으로서의 지위, 사회적 성공에 도취된 것은 아닌가. 전 이게 좀 일반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재벌 3세가 본인들을 특권층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 법제도는 서민들을 위한 거지 우리는 그 위에 있어 초법적인 상황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네. 황하나 씨 경우에도 지금 그런 성향들이 보이거든요. 법을 좀 우습게 하는 네. 뭐 우리 아버지와 외삼촌이 뭐 누구와 고위직과 베프야 이런 얘기를 예. 함부로 친구들에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로버트 할리 씨도 어찌 보면은 좀 사회적인 명망가, 네. 이 어떤 사회 지도층 혹은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 이 반열에 오르면서 조금 자기 관리는 안일해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운 대목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황하나 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 A 씨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요. 예, 사실 그게 엄중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황하나 씨 말이 맞다고 하면은 강제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마약을 하도록 권유했다, 강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황하나 씨의 말이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이 만약 거짓일 경우는 그 사람의 2차 피해를 누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영장 신청이라든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파악해 보고 어느 정도 혐의점이 올라갔을 때 공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영장 신청을 통해서 통신 수사하는 정도, 출국 금지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황하나 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연예계 마약 수사 관련해서는 네, 네. 더 일파만파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하엘 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수사가 이어질수록 마약, 극소수의 일탈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훈 교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죠.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